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돈 1억 6천만 원으로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새 아파트 분양권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서울 그래서 경기도권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문의를 주셨어요. 서울 말고 경기도에는 투자할 만한 곳이 없을까요? 그렇게 많이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서울은 아니지만 신분당선 라인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함께 보실게요. 자, 네이버 지도를 펼쳤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펜으로 좀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현재 신분당선 라인이 판교와 분당 그리고 광교 신도시를 연결하면서 강남까지 연결된 하나의 지하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까지 빠르게 가기 때문에 판교와 분당, 광교, 신도시 집값이 매우 올랐죠. 그런데 제가 이 동그라미 친 사이에 가운데 이 부분이 조금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 부분에 제가 오늘 추천드릴 지역이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네이버 지도를 확대해 보면 아까 비어있는 지역에 성복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복역 옆에는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야 오늘 말씀드릴 아파트가 보이겠네요. 이 성복역 옆에는 현재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가 입주를 한 지 얼마 안 돼 있고요. 그 옆으로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와 롯데캐슬 파크나인 2차 아파트가 분양권 상태에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를 마친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주상복합 아파트이고요. 총 2356세대 대단지죠. 근데 2300개인데 지금 매물이 하나밖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나마 매물 한 개 나와 있는 것도 가격이 34평이 무려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네요. 10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고 아래 보면은 옵션비는 또 별도라고 적혀 있어요. 1700만 원 별도기 때문에 이 1700만 원을 더해주면은 실제 이 아파트 가격은 10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10억 6,700만 원이고 분양권 상태인 롯데캐슬 파크나인 1차 아파트 가격을 보겠습니다. 534세대고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거기보다 세대수는 조금 작지만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가격을 낮은 순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가격을 낮은 수로 보니까 1층이 7억 6,500, 1층은 좀 너무 낮다 싶으면 6층은 8억 1,300 정도에 나와 있으니까 대략 아까랑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아까 얼마였죠? 10억 6,700만원, 이 아파트는 8억 1,300만원 해서 빼면은 2억 5,400만원이라는 갭 차이가 나네요. 그쵸? 1차는 2억 5,400만원 정도 갭이 나고요. 옆에 있는 2차를 보겠습니다. 2차는 또 낮은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면요. 1층이 7억 4,200. 근데 여기 3층 높이의 1층이라고 돼 있네요. 아마 필로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1층은 좀 그렇다 싶으면 3층이 7억 7,600만원. 3층도 여기 보니까 5층 높이의 3층이라고 돼 있네요. 근데 나는 3층도 좀 그래요. 그러면 더 높은 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6층? 6층 정도면 괜찮겠네요. 6층이 7억 7,900만원. 아까 10억 6,700만원이었죠? 여기서 7억 7,900만원을 빼면 800 5니까 빼면은 8 9니까 총 2억 8,800만원의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여기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보다 롯데캐슬 파크나인 아파트 2020년 6월에 입주 예정인 7개월 후에 입주 예정인 파크나인 1차는 대략 2억 5천 정도 싸고요. 앞으로 대략 한 1년 2개월 정도 후에 입주 예정인 파크나인 2차는 2억 8,800 정도, 대략 2억 9천만원 정도 쌉니다. 이게 왜 싼지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분양권은 당연히 기존 아파트보다 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권 프리미엄은 아파트 층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처럼 1차는 더 완공이 가까웠기 때문에 2차보다 더 비싼 것이고요. 2차는 1차보다 느리기 때문에 더 싼 겁니다. 근데 아까 거기는 여기랑 좀 붙어있고 여기는 여기랑 조금 떨어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얼마큼 떨어졌는지, 과연 2억 5천만원어치나 떨어졌는지 2억 8천만원어치나 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항상 잘 하는 거 있죠. 길찾기. 도보로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 지금 입주해서 있는 아파트, 매물 한 개 나와 있는 이 아파트에 도보로 찾아보면요, 성북역까지 4분이 나옵니다. 233m 나오고요. 4분이 나오고 1차는 몇 분이 나오는지 볼게요. 1차는 7분이 나옵니다. 3분 더 걸어가는데 무려 가격이 2억 5천만원이나 더 싸죠. 2차를 한번 볼게요. 2차는 11분. 아까보다 7분을 더 걸어가는데 대략 2억 9천만원 가까이 더 싸고요. 이게 4분과 11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여기 도로가 보면 생각보다 걷기에 쉽게 잘 돼 있습니다. 상가들도 많이 발달돼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게 1차 아파트 지금 건설 중인 현장이고요. 2차는 이쪽에 있겠죠. 이쪽 골목으로 쭉 더 들어가면은, 골목은 아니죠. 이쪽 도로로 쭉 더 올라가면 2차가 있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은 이렇게 인도를 통해서 쭉 걸어가시면 되고요. 한번 살짝 걸어가 볼게요. 아마 이쪽 인도를 타고 이렇게 쭉 계속 가겠죠. 주변이 그렇게 걷는데 위험한 지역은 아니죠. 굉장히 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저기 정면에 보이시는 게 롯데몰이고요. 롯데몰이 앞에 있기 때문에 시장 보기도 편하고, 아까 같이 그 성북역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성북역을 통해서, 여기가 성북역이죠. 지금 이게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성북역을 통해서 강남까지 빠르게 진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북역을 통해서 강남까지 가면은 얼마나 걸리는지 지하철 한번 볼게요. 성북역에서 강남까지 28분, 30분 안에, 걷는 거 10분 정도 추가한다고 하면은 38분, 40분 정도 안에 강남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광교에서 강남까지는 37분이나 걸리는데도 광교 집값이 매우 비싸죠. 물론 광교는 다른 여러가지 좀 점들이 있어서 광교가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 단 7분 거리 또는 3분 거리 차가 2억 이상의 갭을 벌릴 만한 거리는 아니고요. 아마도 이 롯데캐슬 파크나인도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는 얼추 따라갈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게 10억 5천인데 이게 계속 8억에 머물러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많이 따라가면 뭐 한 9억 5천 선까지는 따라갈 것 같고요. 좀 많이 못 따라간다 싶더라도 최소 8억 5천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 차가 8억 5천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지금 대비 한 1억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사는 방법을 제가 아까 방송 초기에 1억 6천만 원 주고 산다 그랬죠? 이게 어떻게 1억 6천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롯데캐슬 파크9 2차 매물을 클릭해서 보시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매물이 있었죠? 간단하게 그냥 제일 싼 걸로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위한 거니까 다른 매물들은 그 분양가에 맞춰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이 1억이라고 나와 있고요. 분양가가 6억 4,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현재 분양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의 10% 정도 6,420만 원 플러스 1억을 주고 이 집을 현재 이 집주인한테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중도금 같은 경우는요, 대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미 중도금 대출을 해서 대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입주 잔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집을 사게 된다면 계약금 10% 6,400만원, 6,420만원 플러스 1억을 그 집주인한테 주고 저 집을 계약을 하게 되고요. 저 집이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은 이제 중도금 대출 60%까지 나오죠. 여기 용인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인 경우에요. 그래서 60%를 다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낼 건 없고 입주 시에 잔금 30%를 내고 입주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잔금 30%라고 치면은 6,400에 30%니까 대략 한 2억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입주를 해도 되고, 만약에 본인이 여력이 더 있다면, 또는 이 집을 전세를 줘도 됩니다. 아까 같은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롯데캐슬 골드타운 아파트의 전세가가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최소한 못 받아도 한 5억에서 5억 5천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을, 전세 세입자를 입주 날짜에 맞춰서 구해서 그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해도 되고, 혹시나 전세가가 생각보다 안 나와서 내가 중도금과 잔금을 다 못 치르면 어떡해요? 저는 전세금을 받아서 다 치르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많이 모르실 거예요. 대출을 조금 받으면 됩니다. 대출을 조금 받고요. 예를 들면은 8천만 원 가량 대출을 받고 전세를 5억 정도 받아서 그 잔금과 중도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출이 있는 집에는 전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건 대출이 있다고 전세가 무조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전세 세입자도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의 대출이 얼마고 내 전세금을 얼마 넣으면은 이게 총 집값의 몇 프로니까 70%, 80%니까 안전하다, 또는 90% 가까이 되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입자가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심 전세 대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심 전세 대출이 뭐냐면요, 세입자의 전세금을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단 수수료가 들어가죠. 1년에 대략 한 70에서 100만 원 사이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2년 하면은 150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대충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집주인이라면 이 집에 대출금이 8천만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5억 들어오셔도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안심전세 대출을 제가 신청해 드릴 겁니다. 제 돈을 내고 신청해 드릴 거기 때문에 세입자분은 제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국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입자는 안심전세 대출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내 전세금을 받을 수 있네? 대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러면 이 세입자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부족한 돈을 대출금을 조금 받아서 마련을 해서 충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 뭐 7천, 8천 대출 받아봤자 이자는 한 달에 뭐 15만원, 20만원 정도도 안 나올 거야 아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 아까 말한 대로 안심 전세대출에 드는 수수료 뭐 한 150 정도를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세입자가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 아파트 이제 정리를 하면요. 저 아파트는 아까 골드타운 아파트보다 지금 현재 2억 8천만원, 2억 9천만원 가량 싸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상승이 최소 1억에서 1억 5천, 2억까지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입주 시에. 그쵸? 그러면 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산다면 프리미엄 1억은 줘야 되고요. 집주인한테. 집주인이 지금 현재 계약금 10%만 납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돌려줘야겠죠. 제가. 그래서 6,420만원, 총 1억 6,420만원을 집주인한테 주고 저는 저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동안 중도금은 회사에서 중도금 대출로 받고, 물론 이자가 조금 나와요. 뭐 한 1,000만원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중도금 무이자는 아니고 아마 중도금 이자 후불제일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잔금이 있으면 잔금을 내고 중도금 60%의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서 입주를 하셔도 되고, 또는 전세를 주고 싶다 하면은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을 갚으셔도 되고, 혹시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저때 많이 받지 못하겠다 싶으시면 분위기 때문에 뭐 입주가 대량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뭐 저는 5억 5천까지 못 받을 것 같아요. 한 5억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5억만 받고 대출을 조금 일으켜서 그 대출 플러스 전세금 받아서 나머지 빚을 다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 투자가 좀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 입주 시에 가격이 제 생각에는 뭐 한 1억 이상 오르기도 할 거고요. 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순간은 보통은 전세를 한번 돌리고 나서입니다. 2년 전세를 한번 돌리고 나서 그 뒤에는 매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보통은 높게 받습니다. 아까 저기 10억 5천이었죠? 10억 5천까지는 못 가더라도 대략 9억 5천, 뭐 9억에서 9억 5천까지는 따라가지 않을까. 뭐 7분 더 걸어가고 3분 더 걸어가는데 그게 뭐 2, 3억까지 차이를 날 정도는 아니다. 길도 괜찮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뭐 분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메일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분당이나 뭐 동탄 이런 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 매물이 지금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그분들 중에서도 실제 구매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좀 제가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하셨어요. 한 분은 7억에 구매를 하시고 한 분은 7억 2천 정도에 아마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그 두 개가 빠지고 7억 4천이 나오게 된 경우인데, 한번 저 가격도 저는 지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메일을 주면은 뭐 미리 알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분들 상황을 듣고 그분들한테 맞는 집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분들은 그냥 그때 구매를 하신 거고요. 근데도 제가 지금 봐도 혹시나 메일로 문의 주신 분이 아니더라도 저쪽 라인에, 신분당석 라인에 좀 연고가 있고 직장이 있고 또는 저 근처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찍은 거고요. 투자하시는데 참고만, 절대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저는 이 아파트를 광고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홍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참신한 걸로, 그때 강남 한다고 했었죠. 강남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갔다 와서 다시 만나요.